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원들은 안상수 창원시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장애인 복지관이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구린 창작공예촌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의회 시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안 시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도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안상수 시장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김재철, 김희근, 황일도 의원은 공통적으로 안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4.13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특정 지역에서 사전 선거운동 중이라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칫 관권 선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명의 의원의 발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의원들이 모두 마산 하포구가 지역구며 현역 의원인 이주영 의원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안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허영전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5분 발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정설이 내려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시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산 지역. 시의원이 합세한 새로운 대리전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며 국회의원 선거가 더욱 혼탁해지는 양상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보다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국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는 26일 고성군청을 찾아 최평호 군수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고성군에 기탁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나눔에 인색해지는 시기지만 5만 6천여 명이 사는 고성군에서는 끊임없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웃성금을 기탁한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 외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가 기부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창건설과 사무개발, 인후의 회원 일동은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많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30만 원까지 액수와 관계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고성 군민들의 기부 행렬은 지난해보다 58%가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성군도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이웃돕기 성금을 해주신 우리 고성군의 기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기탁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서 58% 증가하여서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깊어가는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성군 전체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마산 장애인 복지관이 열악한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림 창작공예촌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마산 장애인 복지관의 센터를 이만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신월동에 위치한 마산 장애인 복지관.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어 개관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의 편의를 무시한 채 지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산 장애인 복지관이 부림창작공예촌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에는 부림창작공예촌, 마산 부림시장 번영회,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했습니다. 카리타스 문화지원센터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획일적이고 제공자 중심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애 아이들의 음악이나 연극들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하고요. 장애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실, 그리고 성인 장애인 분들의 나들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 취미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불편한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어진 카리타스 문화지원센터. 앞으로 이곳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마음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는 그 어떤 명분과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는 한일 양국 정부의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허위 서명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서명부가 폐기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 수사의 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허위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중요한 수사 자료에 경찰과 선관위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수사 의지를 밝혀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를 제때 공급하려고 신규 신청한 일반 산업단지 24곳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산업용지 834만 7천 제곱미터의 확보로 전국에서 신청한 신규 공급 일반 산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함안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 4곳, 창녕 2곳, 창원 2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경남도 내 일반 산단 분양률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98.6%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창원시 인구가 2010년 통합 후 한때 109만 명을 돌파했지만 현재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당시 인구 108만 1,499명이었으나 5년 만에 107만 명 선으로 붕괴 직전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태화 창원시 의원은 제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통합 이후 너무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도시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뜻하므로 시는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26일 마산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공동 홍보와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석현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단장과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사무국 빈영호 사무국장 외 6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엑스포 조직위는 엑스포 행사장 내 홍보 부스 제공 등 엑스포 기간 동안 NC다이노스 홍보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NC다이노스는 홍구장 내 대형 스크린에 엑스포 홍보 영상 송출 및 스타 선수 홍보대사 임명 등 엑스포 성공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구정 현안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도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6년 주요 업무 계획과 현안 사업, 역점 시책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 현안에 관한 질의 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마산회원구는 따뜻한 복지 도시와 사계절 푸른 도시, 편리한 안전 도시라는 구정 운영 3대 전략을 추진할 역점 시책에 대해 도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편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구정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새해를 맞아 제24대 최종일 회장과 제22대 현기붕 사무총장의 취임을 기념하며 전국 16개 시도 지부 초도 순시를 실시했습니다. 회장단은 27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를 방문해 2016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전층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또한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군을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유도를 통해 건강 증진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협회 역할임을 강조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종일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감염병연구소 소장과 대한의사협회 학술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복지학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복지학급은 한 명의 교사가 2개 이상의 학년을 동시에 지도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차질과 학생 학력 저하의 문제로 빚어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복지학급 편성 기준을 올해는 학생 수 7명으로 다음에는 분교를 제외한 본교의 복지학급을 해소하고 2018년까지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완전 해소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시가 검토 중인 유료화 방법은 2가지로 입장 단계에서부터 돈을 받는 방법과 일부 명품 작품 관람을 유료화하는 것입니다. 시는 어떤 방법으로 유료화할지는 시민 여론을 최종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영경찰서가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 무단 횡단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하고 신발에 야광 반사띠를 부착했습니다. 또 한 명의 경찰관이 경로당 한 곳을 책임진다는 일경1도 맞춤형 노인 교통안전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를 기존 경남 권역에서 부산까지 확대 운행합니다. 콜택시 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며 요금은 부산까지 편도 기준 7,200원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도 없습니다. 운행 대수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26대가 운영됩니다. 고성 공룡박물관이 자연유산인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와 공룡박물관을 연계해 소개하는 공룡박물관 및 화석산지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진행 코스는 공룡박물관에서 공룡공원, 상조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1시간 정도 걸리며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교란종인 뉴트리아의 효율적 퇴치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뉴트리아 광역 수매제를 실시합니다.
수매 대상 지역은 뉴트리아 서식이 확인된 부산 경남 지역이며 뉴트리아를 잡은 뒤 포획 지역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마리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14,000마리의 뉴트리아를 퇴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6일 바돌동 복지패밀리와 마산아포구 소재 3일 정풍병원 의료진들이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침과 뜸, 부항 등의 시술과 약제 처방을 통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진료도 함께 최근 동절기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법을 안내했습니다.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공룡 웹툰 제작 공모전에서 이병관 작가의 출품작 옹고지신 공룡 대탐험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한 이병관 작가에게는 고성공룡 엑스포 조직위와 정식 계약 체결을 통해 추가 웹툰을 제작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수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지난 26일 관내 저소득계층 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구한 미수동 청소년 지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창원대학교가 경남 유일의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대는 매년 정부에서 18억 원을 3년간 지원받아 창업자 발굴과 교육,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성군은 지난 26일 다문화 가족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201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종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종강식에서는 지도교사와 학생들의 소감문 발표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활동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평생 1회, 만 65세 이전 접종자는 5년 경과 후 1회 추가 접종하면 됩니다. 요한인의 올랜드 아울렛 창원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일환으로 합성이동주민센터에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송재신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27일 고성의 유건과 보리수 동산, 고성 시니어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고성교육지원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과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